가 있다면 그걸 지키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장경태 의원님 질의하세요. 법원행정처장님, 예, 그 처장님에 대한 후배 판사와 법조인들의 평가가 아주 호의적이었습니다. 존경한다는 말도 많이 들었고요. 미담도 많으신데 지난 법사위에서 답변하신 걸 보면서 매우 실망했답니다. 참담했답니다. 후배 판사 법조인들이 깜짝 놀랐답니다. 처장님 저러신 분이 아닌데 6일간 6만 장을 다 봤다고 어떻게 저렇게 얘기하시지? 깜짝 놀랐답니다. 3심이 1, 2심 판결 중에 선택하는 재판부입니까? 30은 대법원에서만 다시 결정하고 재판 있습니다. 기록, 사건 기록 다시 검토해야 되죠. 아닙니다. 재판 연구관들의 연구 보고서도 뭐 전부 다 기록을 다 검토하진 않더라도 최소한 재판 연구관들이 써준 보고서는 읽어볼 거 아닙니까? 보고서뿐 아니라 보고서도 안 읽고 당연히 아니죠. 보고 당연히 보죠. 1심, 2심 판결, 상고유서, 답변서, 보고서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상고유서에서 이제 상고심의 쟁점으로 된 부분 관련된 건 기록을 그러니까요. 꼭 그래서 합니다. 저희가 그래야 할 대법관 분들이 왜 사건 기록, 재판 기록도 제대로 안 보고 판결을 하실까? 이런 거에 대한 당연한 의문점이 있는 겁니다. 이례적인 일들이 너무 많이 있었고요. 그러면 재판 연구관들의 보고서는 보통 등록이 되고 공유가 되죠. 대법관 분들이 다 보실 수 있잖아요. 대법관들이 다 보고 공유하고 있습니다. 예. 근데 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후보와 관련된 재판 연구관들의 보고서 보셨습니까, 차장님? 저는 당연히 이제 그 볼 수 있는 대법관이시니까. 행정처이기 때문에 볼 수는 없습니다. 안 그러니까 봤습니다. 제척되셔서 제척이 원래 아니- 다른 사건은 보시지 않습니까? 저는 처음부터 이제 그 대법원 이제 전합 여기에는 이제 합의 과정이 들어가지 않습니다. 행정처장으로서만 이제 행정 관련한 일만 하고 있습니다. 그 아주 중요한 제보인데요. 과거에 재판 연구관들의 보고서는 다 공유가 되고 등록하고 공유를 했답니다. 근데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유독 이 보고서만 공유를 안 했다고 하거든요. 확인해 보시겠습니까, 혹시? 그 부분은 재판 아마 연구관들이 등록하는 사이트 있으시죠? 제가 대법관 할 때는 당연히 이제 그거를 이제 접촉할 그렇죠. 수 있는데 다만 조금만 말씀드리면은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그렇게 조치를 했다고 하면 그건 재판부로서 즉 전원합의 재판부로서 그런 이제 조치를 뭐 예를 들면 보안을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그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관들 전혀 10여 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별동대로 조직을 해서 아주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해당 보고서를 공유도 안 했답니다. 그 10명 제가 재판 연구관 다 호명할까요? 그렇고 싶진 않습니다만 처장님 이거는 분명히 지적하고 해야 됩니다. 다른 여러 사건에 대해서 재판 연구관들의 보고서를 다 등록 시점도 한번 보세요. 등록하고 다 공유하는데 이 사건만 이례적으로 공유도 안 하고 재판 연구관을 따로 별동대 10명 조직해서 했답니다. 위원님 말씀 그럼 다 징계 주실 겁니까? 처장님이 이렇게 물렁물렁하게 하시면 후배 판사들이 피해를 받는다니까요. 말씀을 조금 예, 말씀 주십시오. 위원님 말씀 취지는 제가 알겠습니다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행정처장이기 때문에 저는 사법행정에 관여하기 때문에 그런 연구원 보고서라든지 이 부분은 이제 관리 10명이 어떻게 어떤 근거로 10명이 새롭게 조직됐고 그 10명이 어떤 경위에서 그렇게 보고서를 급하게 쓸 수 있었는지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. 그러니까 이거는 유죄 무죄를 다투는 내용에 대한 다툼이 아니라 이 대법원의 아주 중요한 대법원의 절차가 하자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? 조금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? 예, 아까도 제가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대법관들이 제가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 답변을 유기적인 어떤 이제 일체로서 일한다는 그런 부분이 연구관들이 그렇게 이제 대법관이 보는 어떤 이제 상고이후 관련한 그 기록 외에 나머지 기록도 보고하면서 이것이 이제 대법관의 심정 형성의 일부로서 우리가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연구관들도 이제 대법관의 일부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요. 그렇죠. 심정 형성 및 합의 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에 제가 접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좀 그럼 이 한계가 있는 것 연구관들이 같습니다. 어떻게 구성되게 됐고 거기에 대해서 보고서를 언제 작성하고 등록했는지 또 해당 이 재판에 참여하셨던 12명의 대법관들이 이 연구 보고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읽었는지 한번 보십시오. 가관입니다. 정말 이 사건을 제대로 차장님이 중심을 잡고 처리하지 않으시면 조희대 대법원장 진짜 사퇴는 물론이거니와 초유의 대법원장이 헌재 가서 탄핵 심판 받아야 되겠습니까? 안 됩니다. 안 되잖아요. 이건 대법원의 명예가 걸리는 일 아닙니까? 그리고 그렇습니다. 재판 연구관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? 지금 대법원장이 시켜서 한 연구 보고서 쓴 건데 학위 자판부터 해서 다 내용 다 있다면서요, 보고서에. 검수초문입니다. 확인해 보십시오. 근데
그러니까 재판에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재판의 내용까지는 관여하지 사전에는 못하더라도 사후에 문제가 돼서 인지하셨기 때문에 지금 제가 그리고 공개적으로 질의했기 때문에 확인하셔야 됩니다. 이건. 조그만 말씀을 네, 말씀하십시오. 사후에라도 저희들은 이제 그 재판에 저희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기록을 본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재판에 대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졌는지만 봐달라고요. 거기에 대해서 재판관이 네. 양심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것까지 제가 검증해 달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? 제대로 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졌는지 재판에 대한 절차만 봐달라는 말씀입니다. 위원님께서 이제 국민들이 다 정보공개 청구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? 위원님께서 이제 공정한 재판을 바라는 염원 제가 잘 이해를 했습니다. 나중에 수사받고 괜히 재판연구관들만 처벌받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? 처장님 지금 중심 잘 잡아주셔야 돼요. 고민하겠습니다. 네, 다음은 박지원 의원님, 네, 질의해 주시죠.